행잼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가을 타시나요? 조금 타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항상 있으셔서. 아, 그런가요? 네. 네. 가을과 왠지 잘 어울리시는. 감사합니다. 그런 저 너무 좋아요. 가을 그래요? 되면 이렇게 와. MBC 올 때 네. 낙엽 지는 것도 보고. 약간 시크해지시나요? 그렇진 않아요. 다정다감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가을 하면 저는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긴 하지만 예, 예. 뭐 태섭 씨 같은 경우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가을이요. 네. 식욕. 네. 그리고 뭐 축제, 네. 관광 뭐 이런 관광? 거. 예. 네. 이게 주변에 갈 데가 너무 많아지죠. 네. 또 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까요? 뭐 독서? 독서? 독서. 예. 독서의 계절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독서의 계절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아, 그래요? 예, 왜 가을 하면 독서의 계절이라고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게요. 아니, 여름에도 뭐 시원한 데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네, 책 독서할 수 읽어도 있죠.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왜 꼭 가을만 찍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네, 아마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씨하고 가을 하면 왠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감성적으로 변하는 그런 계절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겠죠. 네, 혹시 태섭 씨 책 많이 읽으시나요? 책이요? 네. 사실 책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네. 나름대로 읽으려고는 하는데요. 저는 네. 좀 책에 대한 그 성향이 많이 좀 편중돼 있어서 많이 읽는다고 이렇게 자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재밌는 거. 네. 내가 읽고 싶어 하는 것만 좀 읽어하는 네. 그런 느낌이라. 네. 예. 그렇군요. 같은 질문을 지인들에게 하면 책 읽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이러시는, 없다. 네. 뭐 가장 흔한 변명이죠. 독서의 중요성은 알고 있는데 방법을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아니, 뭐 독서의 방법이 필요한가요? 네.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 그런가요? 저는 한 달에 최소 4권에서 예. 많이 읽을 때는 한 10권 정도 읽거든요. 와, 책벌레시군요. 네, 책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깊어가는 가을, 마음도 깊어질 수 있는 독서, 이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책 읽는 방법. 네. 제가 좀 책 읽는 것에도 방법이 있나 이렇게 네. 의문을 달았는데. 네네네. 방법이 근데 저는 있습니다. 방법보다 사실은 네. 어떤 책을 고르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단? 네, 일단은 뭔가를 골라야 읽을 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책을 고를 때 예. 태섭 씨는 재미, 뭐 좋아하는 거 예. 이렇게 하시잖아요. 저는 많이 편중돼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기는 한데 저는 네. 책을 고를 때 그래서 목적을 정합니다. 목적. 네, 업무를 위한 책, 네. 재미를 위한 책, 예. 또는 내 가치관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책, 그리고 내 마음을 격려해 주거나 위로해 주는 책.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선택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도요, 편식하면 건강의 균형이 깨지는 것처럼 그렇죠. 독서도 편독을 하면요, 지식의 균형을 이루기 어렵잖아요. 예. 네, 책 읽기의 정답은 없겠지만 독서의 목적에 맞게끔 구분을 지어서 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표님은 이렇게 책을 목적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해놓고서 한 가지씩 다 골라서 네. 독서를 하시니까 한 달에 읽는 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군요. 네,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사실 독서광들 보면요, 저보다 뭐 몇 배 더 되는 그래요? 책을 읽기도 하시더라고요. 아니, 한 달에 10권이면 이게 사람이 많이 읽을 수 있는 읽을 때. 양인가요? 보통 이제 주에 한 권 정도 읽기는 예. 하는데요. 네, 저는 책을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 네. 이렇게 책 살 때 부담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읽다 보면 이 책을 너무 재미없는데 그래서 내려놓게 되면 다시 안 읽게 되는 괜히 경우도 샀다 싶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책을 무턱대고 사는 것보다는요. 네.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예. 도서관에서 먼저 빌려보고요. 소장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예.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계적으로요. 1년에 책을 한 권 읽는 사람이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한 권도 아니고 예,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이 네. 68% 정도라고 하니까 1년에 한 권 읽는 사람이 전체의 68%요? 네, 그렇죠. 책 읽는 게 마음처럼 쉬운 일은 아닌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맨 처음에 독서를 조금 많이 해봐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좋아하는 책의 종류를 골라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골랐다면 네네. 30분 동안 한 권을 다요. 전체적으로 읽는데 한 권을
30분에 다 읽는다고요? 네. 일주일 동안 3번을 반복해서 보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30분 동안 한 권을 다 보는데 이것을 일주일 동안 3번을 반복해라. 네네. 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뭐 속독이라고 하나요? 빨리 읽는 걸? 그렇죠. 이게 좀 연습이 되고 많이 해본 사람들이나 이게 가능하지. 저 같은 사람은 30분 내에 이거 한 권 다 읽으라고 하면 그냥 뭐 책 한번 주르륵 그 페이지만 다 넘겨보고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 먼저 책의 프롤로그를 읽으면서 예. 작가가 책을 쓴 이유를 파악하고요. 저는 목차를 읽을 때 한 10분 예. 정도 읽어요. 목차를 2, 3분이면 읽을 수 있지만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읽으면서 책의 내용을 스스로 가늠을 해보는 겁니다. 어떤 목차를 또 내용일까? 읽어보는군요. 이렇게. 네네. 저는 목차 네. 항상 그냥 건너뛰어요. 이거 뭐 나중에 읽다 보면 다 뭐 보게 되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런데 책의 목차를 중점적으로 해서 가늠해보면서 읽어보면요. 전체의 내용이나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20분 정도는 책을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는 느낌으로 한 장 한 장을 눈도장 찍듯이 보고 넘기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해도 이렇게 한 권을 다 읽었다라고 느끼기에 저는 생각할 때 많이 그쵸. 부족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후루룩 하고 넘겨버렸다라고 예. 하면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언제 이걸 봤었나? 네, 무슨 그쵸. 내용이 있었나?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30분 동안 3일 동안 반복해서 3번 정도 훑어보면요. 책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핵심 문장들이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은 또 그리고 챕터별로 소제목과 중요 부분을 체크해서 놓은 책을 많거든요. 예. 그래서 책과 쉽게 친해지려면 전체적인 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일주일 중에서 나머지 이제 4일이 남았잖아요. 네. 4일 동안은 이해하면서 읽는 정독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통독을 시작하면 더 깊이 있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하루 30분을 투자해서 네. 일단 뭐 빨리 네.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라. 네, 그렇죠. 그렇게 읽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눈으로 눈도장 찍었는데 궁금해지거나 내지는 이런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읽어봐야지 되겠다. 그러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독서에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부담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하루 중에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뭐 이런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가볍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기사의 신념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놓은 방법이 있는데요. 정기사요? 네. 어디 택시 기사님이신가요? 네, 접니다. 정기사. 정기사의 신념. 네. 예. 저는 책을 정독을 할 때 정자, 예. 정독을 할 때 그러니까 점착 메모지라고 하죠. 네네네. 네, 붙여지는 메모지. 네. 점착 메모지와 형광펜을 준비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붉은색, 예. 사례나 스토리는 초록색, 그리고 의미 있는 명언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예. 네. 책에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죠. 보는 이제 그런 특별히 방법이 있었군요. 메모라기보다는요. 네. 메모는 나중에 이제 네네. 중요하다 생각하면 메모까지 가시는데 그 전에 정말 이거 좋은 내용인 것 같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색칠하고 중요 부분에 밑줄 쫙.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페이지가 밖으로 보일 수 있게 네. 이런 그 점착 메모지를 뭔지 붙여놓는 알겠어요. 거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책은요 두고두고 몇 번이고 다시 읽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읽고 나서 한참 지난 후에 다시 읽게 되면 처음보다 훨씬 더 빨리 읽게 되고 이해도 쉽고 기억에도 많이 남는다는 저만의 예. 신념이 있습니다. 나름 대표님께서는 정말 좋은 방법을 만드셨네요. 네, 정기사의 신념. 네. 정독을 할 때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과 사례나 스토리. 그래서 정기사. 네. 이게 실시간 검색어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의미 있는 명언을 색으로 구분지어서 체크하며 읽어라 해서 네. 정기사의 신념. 네. 네. 그러면 독서를 쉽고 빨리 또 책을 자주 이렇게 접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기억을 좀 해봐서 저도 연습을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네, 고대 그리스의 도시 테베에 있었던 도서관에는
앞에는요, 영혼을 치유하는 곳이라는 현판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상처 없는 영혼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롭고 고독함의 대명사인 가을, 독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은 독서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 행진터 교육연구소 정영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